자기야, 오늘 어땠어? 우리 부모님 맨날 말로만 듣고 처음 뵀잖아. 부모님 좋아 보이시던데 아버지 뵈니까 어쩔 수 없이 아빠 생각이 많이 나기는 하더라. 그러게, 나도 너희 아버지 뵙고 싶다. 예쁜 딸 결혼하시는 거 보셨어야 했는데. 그렇게 말하긴 너무 예전에 돌아가셨지. 뭐 괜찮아. 하늘에서 잘 지켜봐 주실 테니까. 맞아. 우리 너희 아버지한테 부끄럽지 않게 잘 살자. 근데 놀라진 않았어? 뭐가? 우리 부모님 말이야. 부모님이 왜? 엄마가 외국 분이니까 미리 말은 해뒀다지만 혹시 좀 낯설었을까 봐. 에이, 알고 있었는데 뭘 놀라? 요즘 같은 시대에 그게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인가? 그래? 그렇게 생각해 준다면 너무 고맙지. 요즘이야 다문화 가정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나 어릴 때만 해도 엄마가 필리핀 사람인 걸 알면 이상한 눈으로 보거나 차별이 심했거든. 엄마도 그것 때문에 시집살이도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셔서 약간 트라우마처럼 마음에 상처가 남아 계신 것 같아. 아, 그렇겠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다문화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가뜩이나 어머니 시절엔 고부 갈등도 심하셨을 텐데 진짜 고생 많이 하셨겠네. 그래서 이번에 너 만날 때도 긴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혹시 내가 뭐 실수한 건 없겠지? 이런 경우엔 내 작은 말이나 행동이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전혀 없어. 그냥 나는 네가 겉으로는 정말 아무런 티를 안 내줬지만 혹시 속으로라도 조금 놀랐을까 봐 물은 거야. 놀라긴 뭘 놀라. 다 같은 사람인데.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자기가 말 안 했으면 굳이 되새겨볼 일도 없었을 것 같아. 정말? 그럼 정말이지. 그냥 다른 나라에서 오신 것뿐인데 뭐가 문제야. 이런 쪽에는 편견 전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혹시나 내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고 차별 비슷한 말이나 행동을 한다면 꼭 얘기해줘. 고쳐볼게. 고마워.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건 행운이야. 고맙긴. 근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마음이 아프긴 하네. 어머니 오해 없으시게 앞으로 진짜 잘해드려야겠다. 고마워. 사랑해, 자기야. 2달 뒤. 엄마, 내일 입을 옷은 골랐어? 안 그래도 최근에 쇼핑 한번 했지. 우리 딸 아빠도 없이 상견례 자리 나가는데 엄마라도 삐까뻔쩍 해야 할 거 아니야?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아빠가 돌아가시고 싶어서 돌아가셨나? 아빠 없을 수도 있지.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우리나 그렇게 생각하지. 대부분 이런 자리에 아빠 자리 비어있으면 초라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딸 면 좀 세워주려면 엄마라도 그럴듯하게 하고 나가야지. 안 그래? 엄마, 다른 사람들 시선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그러고 보니 내가 아직 말 안 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오빠네 어머님이 필리핀 분이라고 말한 적 있나? 뭐? 진짜? 정우가 혼혈이었어? 왜 그렇게 놀라? 놀라지 그럼. 너네가 2년을 넘게 만났는데 처음 듣는 소린데. 그래서 싫어? 싫을 건 또 뭐 있어. 그럼 나중에 필리핀 여행 같은 거 가면 맛집 같은 거 소개받을 수 있으려나? 오히려 좋은데? 엄마도 참 깜짝 놀랐잖아. 싫어하는 줄 알고. 싫어할 게 뭐 있어. 그치. 엄마랑 이런 부분은 잘 통해서 너무 좋아. 어머님이 한국에서 차별을 좀 당하셨었나 봐.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래. 근데 뭐 의식 안 하고 있으면 차별할 일도 없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
혹시라도 실수하면 오빠한테 바로 알려달라 했어. 그래, 잘했네. 너도 시어머니가 외국 사람이라고 차별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 알지? 엄만 너 그렇게 안 키웠다. 날 그렇게 몰라? 그럴 일 절대 없어. 그래. 그런데 뭔가 사돈어른이 외국분이라고 하니까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게 많으네. 할 얘기도 더 많을 것 같고 설렌다. 그러니까 나도 오히려 좋은 것 같아. 좋은 시간 보내고 오자고요. 그러자. 자기야, 우리 상견례 그래도 꽤 성공적이었다, 그치? 그러게, 생각했던 것보다 분위기가 좋아서 나도 안심했어. 어머님은 뭘 하셔? 엄마도 너랑 장모님 너무 좋은 분인 것 같대. 한국 살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받은 건 처음인 것 같다고. 눈시울까지 붉히시더라고. 어머, 정말? 장모님까지 너무 신경 써주시는 게 눈에 보여서 내가 다 감사하더라. 다행이네. 좋은 시간 보내셨다니. 상견례 전에 그런 얘기 들어서 그런가? 괜히 더 챙겨드리고 싶긴 하더라고. 우리 엄마도 같은 세대라 시집살이 이야기하니까 더 공감이 되시는지 안타까워하기도 했고. 그치, 그나마 나 낳고 나서야 좀 괜찮으셨나 봐. 할머니가 아들 좀 낳으라고 닥달을 하셔서 내 위에 누나가 둘이나 있는 거잖아. 아휴, 그놈의 아들 타령, 고부 갈등, 그거 다 한국인들만 겪을 악습인데 괜히 타지까지 오셔서 다 겪으셨네, 그걸. 필리핀 문화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국에서 서름 겪는 거랑은 다르셨겠다. 그치. 그래서 이건 내 생각인데 자기는 시집살이 할 일은 없지 않을까 싶어. 엄마가 너무 당하신 게 많기도 하고 딱히 한국인도 아니니까 굳이 며느리한테 뭘 그렇게 바라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럼 나야 너무 좋지. 어머님이랑 친해지면 시어머니랑 친구처럼 지낸다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나도 할 수 있는 건가? 그 정도로? 노력해봐. 자기 친화력이라면 될지도 몰라. 나도 엄마랑 얼른 친해질 수 있게 많이 도와줄게. 그래, 이왕 결혼한 건데 오빠는 식구들하고도 다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 그러려면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하겠지만 우리 쪽은 내가 외동이기도 하고 엄마밖에 없잖아. 그래서 오빠네처럼 대가족 느낌인 집이 부럽기도 하고. 그러네, 그건 생각 못 해봤네. 우리 집 막내딸로 들어온 걸 환영해. 나중에 친해지면 다 같이 여행도 가고 그러자. 누나들도 좋아할 것 같아. 와, 재밌겠다. 좋아, 얼른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1년 뒤. 여보, 우리 결혼 1주년 기념으로 동남아 여행 가기로 했잖아. 필리핀으로 가는 건 어때? 필리핀? 좋지. 근데 태국 가자더니 갑자기 왜? 사실은 어머니가 요즘 따라 너무 고향에 가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가는 김에 같이 가면 어떨까 해서. 어머니 모시고 가자고? 그래도 결혼기념일 여행인데? 그렇긴 한데 우리가 다른 때는 시간 못 내는 것도 사실이잖아. 모처럼 시간 맞을 때 한번 모시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는 어머니 연세 때문에도 자주 못 갈 것 같고 나중에는 어머니 연세 때문에도 자주 못 갈 거고. 그래, 1주년인 게 좀 아깝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뭐. 고향 못 간 지 좀 됐다고 하셨었으니까. 이해해줘서 고마워. 2주년부터는 꼭 우리 둘만의 여행을 다니자. 대신 이번에 엄마한테 현지 가이드 좀 해달라고 할게. 좋아, 재밌는 시간 보내고 오자. 2달 뒤. 어머님, 오랜만에 고향에 오신 기분이 어떠세요? 말해 못하겠어. 너무 좋아. 진짜 고마워. 이쯤인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 언니랑 오빠가 마중 나온댔는데. 마리아나! 언니, 이게 얼마만이야? 안녕하세요, 이모. 세상에, 정우 진짜 많이 컸다. 반갑다. 정말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어. 고생은요? 참, 여기는 제 와이프예요. 안녕하세요. 이모님, 이모부님 처음 인사드려요. 일주일간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 사람? 네? 네. 아, 완전 한국인이구나. 2시간 후. 여보, 이모님이랑 이모부님 뭔가 좀 신경 쓰이지 않아? 뭐가? 그냥 아까 한국인이냐고 물어본 게 왜 이렇게 찜찜하지? 당연히 우리 한국에 사는데 그럼 한국 사람인 건데 굳이 그걸 확인하듯 물어보는 게 이상하게 느껴져서. 뭐 나도 한국 살지만 혼혈이라 그런 거 아닐까? 요즘은 겉으로는 그런 구분이 전혀 안 되니까. 내가 타지 와서 그냥 예민해진 건가?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이모랑 외삼촌이 너한테 편한 분들은 아닐 수밖에 없으니까. 정 불편하면 엄마는 이모한테 맡기고 우리 둘이 돌아다녀도 되고. 알겠어. 어머니, 저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오빠랑 근처에 맛있다는 집 찾아놨는데 같이 가시는 거 어떠세요? 뭐? 여기까지 와서 따로 먹을 생각이었어? 네?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이 혹시 이모님이랑 이모부님이랑 식사하시고 싶을까봐 여쭤본 거였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언니 오빠를 보면 얼마나 본다고. 결혼하고 처음 뵌 건데 식사 대접은 한번 해야지. 오자마자 외식이나 할 생각을 하고 있니? 네? 식사 대접이요? 저는 필리핀 음식을 잘 몰라서 입맛에 안 맞으실 텐데요. 음식이란 게 입맛도 중요하지만 정성이란 게 있는 거야. 이번에 만나고 또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그래도 식사 대접을 한번 하는 게 며느리로서 도리 아니겠어? 어머님, 그래도 저희 꽤 먼 길을 비행한 상태인데 음식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음식하기엔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나름 결혼기념일 여행이라고 온 건데 타지까지 와서 일하고 싶진 않아서요. 뭐야? 어른들한테 밥상 한번 차려드리는 게 그렇게 일이야? 매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뵐 기회도 자주 없는 분들한테 차려달라는데. 이모님이랑 이모부님이 나중에 한국에 방문하시면 그때는 제가 맛있게 한 상 차려드릴게요. 지금은 너무 피곤해요. 하여간 요즘 애들은 이렇게 제 할 도리를 안 하려고 해서 문제라니까. 그럼 그 식당 다 같이 가자꾸나. 네,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죠. 그럼 다 같이 식사해요, 어머님. 어머나, 여기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곳인데 어떻게 현지인 맛집을 잘 찾았네? 한국인들이 맛집 하면 그렇게 환장을 한다더니 정말인가 보네. 정말요? 되게 유명한 곳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관광객들 많이 가는 곳보다 이런 데로 오고 싶어서 열심히 찾았어요. 이모님이랑 이모부님도 좋아하는 곳이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잘 찾았네. 안 그래도 너희 오면 가보라고 소개시켜주려고 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이런 걸 잘 찾지. 이번에 여행 계획 짜는 거 보니까 아주 야무지더라고. 그러니까 신기하네. 근데 너 음식은 좀 하니? 음식이요? 직장 생활하느라 자주 하지는 못해서 엄청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럭저럭 하는 편이에요. 에이, 당신 정도면 잘하는 거지. 겸손하긴. 그래? 남편 입맛에 맞았으면 됐지. 그런데 음식은 왜요? 이모님 요리하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 한국에서는
어른들한테 꼭 손수 음식을 해준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 조금 기대했거든. 근데 이렇게 오자마자 외식할 줄은 몰랐네. 네? 에이, 이모, 저희가 놀러 온 건데 어떻게 음식까지 해드려요? 나중에 한국 놀러 오시면 해드릴게요. 내 엄마는 아무리 힘들어도 시부모 비위 맞추느라 고생했던 것 같은데 세대가 많이 바뀌었나? 아이, 저희 엄마 고생한 거야 저도 알지만 그때랑 비교하면 되나요? 그때는 좀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요즘은 한국도 많이 바뀌었어요. 아무리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었어도 할 도리는 해야 되는 거지. 나는 또 만나자마자 바로 외식하자길래 아가가 음식 솜씨가 별로인 줄 알았잖니? 이모, 그만하세요. 자주 만나지도 못하는데 이런 얘기해서 서로 기분 좋을 게 없잖아요. 너는 이모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니? 언니 미안해. 아니야. 자기 아내 편들어야 한국 돌아가서 쟤도 살지. 2일 뒤. 어머님, 이모님. 예, 며느리 들어와서 너무 좋겠다. 이제 팔자 폈겠니? 딱히 그렇지도 않아, 언니. 시대가 또 그새 바뀌어서 요즘 며느리들은 며느리 같지도 않더라고. 아, 그래도 너가 한국에서 그렇게 고생한 거 생각하면 내가 다 치가 떨려. 이제 너도 며느리 생겼으니까 원한 좀 풀고 살아. 한국인들이 근성이 진짜 못됐다니까. 우리나라에서 한국 가서 결혼한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을 못 봤어. 우리도 복수해줘야지. 뭘 또 복수식이나. 그냥 난 며느리한테 할도리 하라고 하는 것뿐이야. 여보, 나 진짜 더 이상은 여기 못 있겠어. 한국으로 돌아갈래. 당신이 안 가면 나 혼자라도 갈래. 여보, 조금만 참아. 당신이라면 참을 수 있겠어? 자꾸 한국인 거리면서 나한테 시댁살이나 시키려는데 이걸 어떻게 참냐고. 기분 좋게 결혼기념일도 희생해서 어머니 모시고 여행 온 건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여기 와서 이틀째 한 거라곤 집안일 도와드리고 식사 때도 해서 밥 먹은 거밖에 없잖아. 이게 여행이야? 그건 그래. 나도 도대체 엄마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 나도 미치겠다. 내가 집안일 다 도와줄 테니까 조금만 참으면 안 돼? 어차피 이번에 뵙고 볼 일 없는 분들이잖아. 내가 왜 기념일까지 희생해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어머니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고향 와서 은근슬쩍 나한테 역차별 시도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모님이랑 이모부님 앞에서는 보란 듯이 시집살이 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견뎌?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그냥 같이 돌아갈까? 솔직히 나도 엄마랑 이모님 저럴 때마다 당황스러워서 미치겠어. 빨리 표 알아봐줘. 근데 우리끼리 가면 엄마는 누가 모시고 오지? 알아서 하시라 해. 이모님이랑 이모부님이 공항까지 배웅해 주시겠지. 알겠어. 엄마, 저희 급하게 한국 들어가 봐야 할 일이 생겨서요. 먼저 갈 테니까 엄마 천천히 놀다가 들어오세요. 공항에는 제가 마중 나갈게요. 뭐야? 아직 3일밖에 안 있었는데 가긴 어딜 가? 일주일 일정 아니었어? 그렇긴 한데 이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휴가를 오래 냈더니 자꾸 일적으로 연락이 와서요. 급한 일이 터져서 수습하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으이구, 내가 모를 줄 알아? 제가 가자고 꼬셨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 아버지가 너희 할머니한테 내가 당할 때 맨날 하던 소린데 어쩜 그렇게 네 아빠랑 똑 닮았니? 아쉽지만 나한텐 그런 거 안 통한다.
고작 일주일 비위 맞추라는데 그걸 하나 못해? 어머니, 저 어머니 비위 맞추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저 이 사람이랑 결혼기념일이라서 온 거예요. 둘이서만 보내도 되는 시간을 어머니 위해서 쪼개드린 거라고요. 아유, 고마워라. 엎드려서 절이라도 할까? 진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뭐 어머님한테 잘못한 거라도 있으세요? 왜 갑자기 필리핀 와서 이렇게 변하시는 거예요? 변하긴 누가 변했다고 그래? 가족분들 앞이라고 저 시집살이 안 시키시면 체면이 안 살아서 그러신가 봐요. 뭐야? 너 말하는 꼴이 왜 그래? 어딜 어른 앞에서 따박따박 따지기나 하고. 아빠 없이 자라는 거 티내는 거야? 뭐라고요? 엄마, 진짜 왜 그래요? 어머니, 전 어머님이 한국에서 차별로 고생 많으셨다 해서 최대한 그런 기분 안 느끼게 해드리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잘해드리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는데 저한테 하신다는 말씀이 고작 그거예요? 계속 이런 식이시면 저 어머님 못 보고 살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여보, 같이 가! 저는 그 길로 남편과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원래는 어머님 돌아오시는 날 남편에게 마중 나가라 할 작정이었지만 관뒀어요. 남편도 제가 그동안 노력했던 걸 알다 보니 어머니의 태도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 어머니가 돌아오고 나서 자기가 이야기를 해보겠다며 어머님 댁으로 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어머님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머님도 제가 노력한 거 알고 상견례 때도 감동받았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고향에 돌아가니 이모님과 이모부님 분위기에 휩쓸려 그렇게 되었다고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사과하고 싶다는데 당분간은 어머니 얼굴 뵙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잘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괜히 더 부담되기도 했었는데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남편도 나중에 제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때 어머니 만나라고 하네요. 제 마음이 언제 편해질지는 모르겠지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남편과 함께 딸 하나를 기르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 의사 남편과 결혼하면서 예단비 500만 원을 했다며 난리법석을 부리던 시모에게 참다 못해 심한 욕을 한 일이 있었어요. 사람을 도구 취급하면서 돈으로만 보는 못된 시모에게 크게 한 방 먹였었던 사연에 대해 말을 해볼까 합니다. 자기야, 한국 생활 너무 힘들지 않아? 나 정말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을 때가 하루 이틀이 아냐. 설마 또 어머님이 힘들게 해서 그래? 미안, 내가 자꾸 징징거리고 귀찮게 해서. 나는 정말 왜 이렇게 한심한지 모르겠다. 엄마 말에 안 휘둘리고 싶은데 맨날 신경 쓰이고 상처받고 너무 힘들어. 본인 배 아파 낳아기른 자식도 아닌데 대체 왜 그렇게까지 참견이시래? 그리고 오빠도 충분히 부모님 기대에 부응할 만큼 했잖아. 울 엄마가 맨날 매질하면서 공부하라 잔소리했으면 난 벌써 골백 번은 가출했을 거야. 근데 안 비뚤어지고 의대 갔으면 그걸로 자식돌이 다 한 거 아니냐고. 아빠는 나 좀 내버려두라고 하는데 엄마가 자꾸 나 힘들게 하네. 엄마가 꼬박꼬박 무난 인사 드리라고 하고 인사 안 하면 바로 학교 찾아온대. 이게 진짜 다 뭔가 싶다. 그냥 의사고 뭐고 다 때려칠까 봐. 오빠 적성에 안 맞으면 그렇게 해야지. 뭐래도 오빤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미안. 자꾸 내가 네 기둥이 되어줘야 하는데 짐만 되네. 짐은 오히려 어머니 쪽이시지. 의대 들어가서 한창 공부해야 할 아들한테 과외하라고 하고 돈 받아내고 그러면서 성적은 상위권 찍어야 하고. 진짜 어머님 해도 해도 너무하신다. 만약 자기가 안 도와줬으면 절대 불가능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자꾸 오빠가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것도 금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머님처럼 계산하고 그런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 오빠가 나한테 받은 사랑 안 돌려줘도 되니까 오빠가 그냥 기뻐하는 모습만 보여줘.
저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은 의대에 진학 중으로 저와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마무시한 공부량을 감당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했었던 남편은 저의 가게에서 일한 것이 인연이 되어 남자친구가 되었는데요. 엄마와 아빠가 의대 인근에 자리한 아주 큰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했던 저는 생활비를 비롯해 학비, 월세 등 당시에 남편을 많이 지원해 주었답니다. 하지만 제 남자친구는 멀쩡한 허우대와 달리 멘탈이 두부 같은 사람이었고 그 원인은 바로 남편의 엄마가 하는 지속적인 잔소리에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번에 보내준 학비 잘 받았는데 나 그냥 이대로 엄마랑 연 끊고 살아버릴까봐.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님이 또 오빠한테 뭐라고 잔소리했어? 엄마 성격이 개떡 같아서 아빠랑 이혼하니 많이 다툼 중인 거 내가 말했었지. 근데 엄마가 나 의대 간 거 지분이 전부 자기 거라면서 전 재산 내놓으랜다. 그래서 아빠는 뭔 개소리냐고 하고 있고 양가 친척들이며 모여서 나 때문에 아주 난리래. 오빠, 그게 왜 오빠 때문이야?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고 어떻게 싸우든지 간에 오빠는 잘못 하나도 없어. 여러 번 말하지만 오빠는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안 휘둘릴 정도로 단단한 사람 되는 것만 신경 쓰면 돼. 모르겠어.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까지 나 죄다 핍박하는 느낌이야. 아버지는 나한테 좋은 사람이지만 엄마 버리고 새엄마랑 바람난 사람이라서 거리감 느껴지고 엄마는 나 무슨 돈줄로만 보는 사람이라서 힘들어. 그런데 가족들은 죄다 나만 바라보고 있어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난 그냥 강한 사람이어야만 해. 이런 얘기 들으면 남들은 의대 다니고 있고 출세 보장된 거 아니냐면서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겠지만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알지. 밤새서 근무하고 내주지도 않는 월세 내랴. 그러고 무난 인사 드리러 가랴. 이건 내가 봐도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싶어. 왜 어머님은 오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간 게 본인 덕이라 생각하시지? 그게 나는 제일 이해가 안 간다. 내가 어릴 때 공부하다가 머리 식히고 싶으면 게임하고 그랬었거든. 근데 엄마가 내 게임기 박살내고 아예 그런 쪽으로는 뇌를 안 쓰게 했다면서 자랑스러워하더라. 내가 만화책으로 된 역사서적 읽고 있으니까 죄다 찢어발기고 만화는 사람 뇌 썩게 만든다고 했던 사람이야. 솔직히 엄마가 나 공부 도와준 게 아니라 방해만 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오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가정 형편 쪼달린다면서 우유 배달일 같은 거 알아보게 했다며? 그렇게 하셔놓고는 오빠 의대 간 거 본인 지분 주장하시는 거야? 무슨 두뇌 활성화되는 비법 주스라면서 멸치랑 김치랑 우유 갈아서 몇 달간 억지로 먹인 것도 내가 말했지. 그거 먹고 내가 맨날 아침에 배앓이하고 토했는데도 안 먹으면 회초리 들고 때리기까지 했다고. 알지. 오빠 많이 시달린 거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나도 한심한 게 엄마 보기만 하면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내 인생 알아서 할 거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입 밖에 나오질 않아. 엄마 앞에만 서면 무슨 뱀 앞에 놓인 개구리 된 것처럼 막 말문 막히고 웃는 거밖에 못하겠어. 이런 인간이 의사하겠다고 공부하는 것도 웃기지 않냐? 그런 아픔까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마음이나 힘든 거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의사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오빠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또 힘들 때면 나한테 기대면 되는 거잖아. 힘내. 그리고 어머님이 만약에 카톡하면 나한테도 나중에 보여주고. 잔소리하는 거 보면서 내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오빠 변호하는 말들 다 들려줄게. 고마워. 진짜 난 자기밖에 없어. 당시에 남편에게 매일같이 보내지던 어머님의 카톡은 참 가관이었습니다. 막말의 생색에 강요의 잔소리에 하나만 포함이 되어 있어도 스트레스 받을 만한 내용을 참 알차게도 담아서 남편을 힘들게 했었죠. 남편이 보여줬던 카톡 중 하나는 이러했습니다. 아들, 이번 달 용돈 내가 40만 원 붙이라고 한 거 어떻게 됐니? 너 의사 되면 사람들 치료하면서 돈도 벌게 될 텐데 신뢰가 가장 중요한 거 모르니? 의대 간 거 엄마한테 감사한다면서 용돈 매달 붙이라고 한 거 그게 내가 강요했던 거냐? 이 자식아, 엄마가 계모라서 무시하는 거냐? 대답해라. 엄마 지금 병원 실려가기 일보 직전이다. 죄송해요. 엄마, 붙이려고 하던 돈이 있었는데
교재 사고 단권화 한다고 재본소에 맡기느라 모자라게 됐어요. 또 시험 기간까지 겹치니 단기로 알아볼 만한 일도 찾기가 쉽지 않네요. 이런 사소한 약속도 못 지키는 놈이 무슨 사내구실을 하겠다고. 너 자취에서도 꼬박꼬박 문안 인사 드리고 알바도 하면서 공부 알아서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집 나가게 했었던 거잖아, 이 자식아. 근데 자취한 지 2년도 안 돼서 엄마를 이렇게 실망시키냐. 너 이럴 거면 집에 당장 들어오거라. 매달 나가는 반값만 절약해도 너 개원할 때 건물을 차리겠다. 솔직히 말해서 공부량이 정말 장난 아니라서 너무 힘들어요. 대출도 알아볼 테니까 정 필요하면 그걸로 드릴게요. 대출은 무슨 대출? 너 그렇게 빚지는 거 버릇들이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어릴 때부터 게임한다. 만화책 본다. 뇌가 아주 자극에 절여 있더니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거 봐라. 그렇게 노력 없이 번 돈 나중에 다 꼬라먹고 노숙자 신세 돼야 정신 차릴래. 이 멍청한 자식아. 바보 같은 소리 그만하고 네가 하겠다는 거 못 지켰으면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그 말만 하라고.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엄마가 대학을 안 나와서 그렇지 작심했으면 하버드 의대도 갔을 사람이다. 너는 나 같은 엄마 만나서 의대 간 줄이나 알고 평생 엄마 모시고 살아야 해. 알아? 알죠. 알아들었으니까 저 이제 공부하러 가봐도 될까요? 저번에도 카톡으로 2시간이나 대화했더니 잠잘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서요. 너 황급히 말 돌리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수상하구나. 네 이름으로 된 통장들 죄다 사진 찍고 통장 내역까지 보이게 해서 나한테 보내거라. 대출 있나 아닌가, 어디에 헛돈 쓴 거 아닌가 확인해봐야겠으니까. 그리고 나간 돈 어디에 썼으면 왜 썼는지까지 가계부 만들어서 보내. 알겠어, 이 자식아. 제게 의대 간 아들이 있으면 자랑스러워서라도 잘해줄 텐데 거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수준으로 괴롭히는 모습에 정말 어이가 없었죠. 언뜻언뜻 열등감 같은 것도 비치기도 하고 남자친구를 위한다기에는 일부러 괴롭히고 공부를 방해하는 게 목적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어요. 당시로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으니 남편의 멘탈을 제가 잘 케어하는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말해서 그냥 연을 끊고 살라는 조언을 하기도 했었지만 거의 세뇌를 당하다시피 시달려온 남편으로선 그것 역시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길 몇 년 뒤 남편은 의대를 졸업하게 되었고 의사시험 또한 무사히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의사고시에 합격한 뒤에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더군요. 자기야, 나 중요한 결심을 하나 했는데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게 뭔데? 뭐든지 말만 해봐. 할 수 있는 거면 당연히 들어주지. 이제 인턴으로 지내면서 많이 바쁠 텐데 뭐 여행이라도 가자는 건가? 양가 부모님한테 결혼하겠다고 말하기 전이니까 신혼여행 예행으로 그런 것도 재미있겠다. 나 사실 의사에서 다른 쪽으로 진로 틀어버릴까 해. 엥? 기껏 국시 붙어놓고 왜 관두려는 거야? 혹시 무슨 병이라도 생겼어? 엄마가 나 공부하라고 맨날 매질하고 흥미 잃게 하려고 아득바득 애쓸 때 한 생각이 있었거든. 내가 어떻게든 가장 성공한 다음에 추락해줘야겠다. 그래야 본인이 잘못한 거 뉘우치고 반성하려나 싶어서. 아, 일종의 복수심 같은 거구나. 오빠 귀엽네. 자기야, 나 지금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엄마한테는 이렇게 해도 정신 차릴까 말까라고. 내가 그런 사람들 심리를 100%야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반성할 사람은 절대 아닐걸? 그간 카톡 오빠한테 보내던 거 내가 쭉 보고 프로파일링 해봤잖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어차피 관둘애였고 노답인 애였는데 자기 훈육 때문에 의대 정도는 갔다.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한테 너무너무 복수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 왜 그런 복수를 자꾸 오빠가 다치는 쪽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내가 전에도 말했지.
성공해서 오빠가 단단한 사람 되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 성공한 모습 오래오래 보여주면서 스스로 뉘우치게 하는 게 베스트. 스스로 못 뉘우치고 있으면 그냥 그런 못난 사람인 채로 살게 하는 게 2순위 정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빠가 의사일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힘들다거나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착하고 말을 이쁘게 해? 잘하는 사람한테 말 못되게 할 필요 뭐 있어. 아니, 그래도 사람이 착해도 너무 착하니까 장모님 닮아서 그런가? 뭐래, 우리 아직 결혼 안 했거든? 장모님 소리 아직 이른 거 알지? 엄마 아빠가 또 오빠 반대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부터 이뻐하셨거든. 이제 의사 사위 됐는데 더 이뻐하시겠지. 그럼 의사하는 건 계속 하겠다는 얘기네? 포기 안 하고? 당연하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한 건데 누구 좋으라고 포기해. 남자친구는 자신이 성실히 공부하고 무사히 졸업해 시험 또한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저의 덕분이라 말했었습니다. 종종 징징거리는 말을 하거나 우울해하는 경향이 있기는 해도 받은 만큼의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라 저 역시 아낌없이 남자친구에게 많은 것을 베풀 수 있었죠. 서로를 바라오며 키운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해 저희는 결혼을 결심했고 양가 부모님에게 이를 알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견례를 하게 됐죠. 그런데 의외로 결혼에 대해 회의적인 쪽은 저희 엄마였습니다. 민희야, 이번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싶다. 박 여사님 이유를 들어보고 결제할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 이유가 뭐죠? 농담이 아니야. 이거사, 내 시모 될 사람이 너무 싸해서 그래. 아, 시어머니. 괜찮아. 어차피 분가해서 살기로 했어. 나랑 남편이 대학가에서 큰 가게 하는 거 알고는 눈 휘둥그레졌다가 나 초졸이라고 하니까 떫은 표정 짓다가 아주 사람 반응은 투명한데 어쩜 그렇게 속물적인가 싶더라니까. 자식은 부모 닮는다고 하니 사위 될 사람도 그러지 않을까 영 걱정이네. 엄마, 나 주용 씨 몇 년 동안 지켜봐왔고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어. 애초에 시어머니 되실 분 시아버지랑도 사이 안 좋아서 얼마 전까지 이혼하니 많이 할 정도로 성격 안 좋은 사람이긴 한데 남편 계속 학대해왔던 계모라서 닮은 구성 요만큼도 없으니 걱정 말어. 자식은 부모 닮는다는 말에 발례를 보여줄게. 그런 거라면 조금은 안심이다만 시모 성격이 걱정이 된다. 아이 참, 박 여사님 걱정도 참 많으셔. 내 성격 알잖아. 아빠랑 박 여사 반반씩 닮은 거. 착하고 친절한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사근사근하게 돼? 아닌 사람한테는 너 죽자고 달려들잖니. 아무리 그래도 시모인데 조심해야 한다. 수틀린다고 막말하고 그러지 말고 뭐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만. 딸이 막말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거니 생각해주면 돼. 엄마 나 믿지? 몰라. 이거사. 그렇게 오랫동안 연애해놓고 몰래 숨겨놓고선 믿어달란 말이 나오니? 원래 보물일수록 감출하잖아. 미안. 근데 내 예비 시모 다른 아들은 상견례 자리 참여 일부러 안 했대니? 보통은 다 같이 이럴 때 보고 그러던데. 다른 아들이라니 무슨 말하는 거야 엄마? 너도 기억나잖아. 예전에 그 식당에 다리 불편해서 절뚝거리던 아들이랑 어떻게든 2층 올라가서 좋은 자리에서 먹겠다고 했던 아줌마. 처음 봤을 때는 긴가민가 했었는데 화장 좀 진하게 하기는 했어도 목소리며 표정까지 보니까 딱 그 여자 맞더라. 뭐? 설마 그 진상 아줌마 말하는 거야? 밥 다 먹고 머리칼 하나 나왔다고 환불했었던? 아들 창피해하면서 엄마 나가자 하는데도 오히려 돈 받아갔던 그 진상 아줌마. 그거 말하는 거 맞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 난 너가 별말 안 하길래 알고도 모른 척 하는 줄 알았다. 그럼 설마 우리 가게 듣고 놀란 게 어쩌면 자기가 방문했었던 진상인 거 들켰을까봐 그런 걸 수도 있겠네? 그야 모를 일이지. 난 뭐 그런 사람 속내는 알고 싶지도 않다.
상견례 때 엄마와 아빠의 큰 가게를 한다는 얘기에 놀랐던 예비 시모. 그런 예비 시모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금시초문인 일이었죠. 하지만 기억의 여자와 대조를 해보면 해볼수록 동일인물이라는 것은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무언가 감추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자신도 최근에 알게 된 일이라며 진실을 얘기해줬습니다. 나도 자기랑 결혼한다고 말한 뒤에야 들은 얘기인데 엄마가 아빠랑 재혼하기 전에 가졌었던 아들이 있더라고. 축구하는 형인데 3부, 4부 리그에서 전전하고 있어서 돈은 전혀 못 번다나 봐. 아, 그럼 그때 다리 절뚝거렸던 게 다쳐서 그랬던 건가 보네. 잠깐, 그럼 지금 나이가 30살 정도 됐을 텐데 아직도 그럼 어머님한테 돈 받아 쓴다는 거야? 이것저것 아르바이트 한다는데 나야 모르지. 직접 얘기 나눈 적도 없거든. 미리 말을 했어야 했는데 엄마가 하도 비밀 지키라 신신당부를 한 데다가 나도 별로 안 중요하다 생각했거든. 생각이 짧았다. 미안해. 오빠가 미안할 게 뭐 있어. 미안해야 할 건 도리어 어머님이지. 엄마가 진상짓 많이 했다며? 자기한테 들었던 그 진상모자가 엄마 얘기일 줄은 몰랐네.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 의대 가고 사람 바르고 착한데도 왜 그렇게 못 살게 했는지 알겠다고. 축구로 성공 못한 친아들이랑 비교하면서 자격지심 느꼈던 거야, 틀림없이. 그랬다면 차라리 내 마음엔 위안이 되겠다. 난 엄마가 무슨 이해할 수 없는 괴물 같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그 형이라는 사람도 매일 무난 인사 오고 그랬었던 거야? 아니,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지. 애시당초 그랬다면 내가 알았을 거고. 그냥 나 결혼식 준비로 정신없는 때에 일부러 노려서 말했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 거봐, 틀림없다니까. 괜히 당신한테 못난 친자식 보이려니 창피해서 이럴 때 은근슬쩍 그냥 밝힌 거. 됐어. 이제 엄마라는 사람 신경 안 쓰고 살려고. 자기 말 맞다나 너무 미워하지 않으면서 안 휘둘리고 그냥 내가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싶어. 오빠 많이 발전했는데? 멋있다? 더 멋있게 하려면 사실 너가 나한테 대준 학비며 뭐 이런 거 싹 다 갚아야 하는데. 아님 너 예단이라도 좀 비용 아낄래? 어차피 우리 작은 곳에서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비용도 얼추 맞을 것 같고. 나 도와준다고 너 적금 깨기도 하고 이래저래 돈 많이 썼잖아. 저는 그간 뒷바라지를 해왔던 것에 대해서 배려를 받아 예단 금액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사실 결혼식이며 신혼집 장만이며 관련된 비용 상당을 부모님께서 상당히 도움 주신 상황인지라 이걸 낮춘다고 그리 문제될 것도 없겠다 싶었죠. 하지만 시모될 사람의 생각은 달랐던 것인지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너 예단 500이라고 했니? 우리 의사 아들 데려가는 주제에 꼴랑 예단비 500이 말이나 되는 소리야. 지금 미친년이라고 하셨어요? 얘기도 안 들어보시고 다짜고짜 막말을 하시니 좀 황당하네요. 미친년을 그런 미친년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겠니? 애미가 초졸이라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 부모 교육 잘못 받아서 니년도 개념이 없는 거니? 아줌마, 예단비 500이면 절이나 하고 받아. 사정 알면 나한테 감사합니다. 아주 싹싹 빌게 될걸? 뭐 시모될 사람한테 아줌마. 이 미친년이 실성했나? 결혼식 당장 파토를 내야 정신을 차릴 년이구나. 그러는 아줌마는 의사 아들이랑 인연 끊어져 봐야 정신을 차릴래? 댁이 이제까지 주용씨 괴롭게 해오고 공부 오히려 못하게 하려고 방해한 거 다 알고 있거든. 의사 아들 덕 보고 싶으면 예단비 가지고 헛짓거리 더 이상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착하게 맘먹어 아줌마. 아이고, 이 정신 나간 년 좀 봐라. 하다. 이제 아들이랑 내 사이도 음해를 하는구나. 에라이 똥물에 튀겨 죽일 년아. 당신 잘난 아들이랑 비교하니까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서 못 참겠지? 막 아무한테나 시비 걸고 싶고 화내고 싶은데 원망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고? 근데 그거 알아야 해. 주용씨, 당신이랑 연 끊고 의사 관두고 인생 막 살고 싶어 하던 사람이야. 다 당신이 준 상처 때문이라고. 이 미친 아줌마야. 너 인생 망가지고 싶어서 아주 작정을 했구나. 정말 죽어야 정신을 차리지 이 년이. 의대 다니는 사람한테 무난 인사?
학비를 알바며 과외로 버는 사람한테 용돈까지 붙이라고? 주용 씨가 착해서 이거 아버님한테 말 안 했는데 내가 다 털어놔 볼까? 과연 누구 인생이 망가질까? 곧 의사 남편 둘 큰 식당 딸? 아님 축구한다고 돈도 못 버는 무능한 백수 아들 둔 늙은 아줌마? 이 미친년이 나 네 시모다. 어디 가짜는 걸로 협박질이냐. 까불지 말고 처신이나 잘해, 아줌마. 참고로 이거 양가 집안에 까발려져도 난 전혀 타격 없으니까 알아서 하고. 남편을 대신해 시원하게 욕설과 비난을 날려주고 나니 아주 속이 후련했습니다. 시모 될 사람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절 어떻게든 엿먹이겠다고 양가의 일을 알렸죠. 그러다 아버님에게는 이혼을 당하게 되고 남편에게는 자신을 책임지라면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오랫동안 정신나간 계모 엄마에 시달려온 남편으로서도 더 참을 이유가 없어 연락을 차단하고 아예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제야 예비 시모는 정신을 차리고 남편이나 절 찾아와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오랫동안 해왔던 폐악질이 있으니 용서를 해줄 턱이 있나요? 가끔 돈이 궁할 때면 아쉬운 소리를 해왔었는데 그럴 때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더니 언젠가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는데요.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이고 보니 세월 참 빠르다 싶네요. 본인의 열등감을 해소하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로 남편을 괴롭혀왔던 그 여자를 앞으로도 절대 용서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사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해남으로 귀촌해서 고구마 농사 지으며 살고 있는 35살 남성입니다. 젊은 나이인데 불구하고 왜 귀촌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대다수라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저는 1년 전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을 했는데요. 그때 일로 김포에서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엄마와 단둘이 이곳 해남까지 오게 되었답니다. 자기야, 이번 달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거야? 이번에 코로나 조금씩 풀리고 나서 장사가 조금 되네. 전처럼 힘들지는 않은 것 같아. 왜? 아니, 우리 연애 시절에 딱히 뭐가 없었잖아. 나도 그렇고 당신도 모아둔 거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모아볼까 하고. 나는 모아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가게 차리느라 그런 거고. 이전 직장 잘 다니면서 알뜰하게 모아서 가게 차린 거잖아. 그건 그렇지. 근데 이번에 나 친구들이랑 여행 좀 가도 돼? 여행? 아, 저번에 미정 씨랑 규린 씨랑 필리핀 간다고 했던 거? 응, 필리핀. 세부로 다녀올까 하고. 그래, 다녀와. 지난달에 당신 직장 그만두고 많이 답답해하는 것 같더라. 이참에 푹 쉬다 와. 당신은 같이 못 가는 거야? 가게도 이제 안정화돼가는 입장이라 내가 비우기가 좀 그렇지. 내가 돈 보태줄 테니까 걱정 말고 다녀와. 그럼 다음에는 꼭 가자. 알겠지? 나만 놀러가서 미안하고. 아니야, 그간 공장 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잖아. 몸도 많이 상하고. 이제는 좀 쉬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알겠지? 역시 우리 자기밖에 없다니까. 사랑해.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갔어요. 애초에 대학은 생각도 안 하고 저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려서 커피향을 맡으면 유독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카페 사업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전역 후에는 커피 원두를 납품하고 바리스타를 양성하는 한 업체에 취직을 했습니다. 한 5년 뼈 빠지게 잠도 안 자고 일하니 제법 많은 돈이 모이더라고요. 이 정도면 작은 카페는 하나 차릴 수 있겠다 싶어 과감히 퇴사하고 카페를 차렸어요. 김포에 있는 산업단지 근처에 차린 작은 카페인데 제지 공장에서 일하던 아내도 그때 만났어요.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호감을 표시했고 1년 정도 연애를 하다 결혼에 꼴이 난 케이스입니다. 여느 부부들처럼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자기야, 부탁 좀 하나 할 수 있을까? 말해봐, 무슨 부탁인데? 아니,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서하 등록금이 조금 모자라네. 생활비도 보태줘야 하는데 내가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처제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얼마 보내주면 되는 거야? 나한테 1,000만 원만 보내줘. 등록금이랑 이번에 기숙사 신청도 못해서 밖에서 자취한다더라고. 서아도 당신한테 많이 미안해 할 거야. 우리 사이에 뭘 미안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해줘. 알겠지? 광현 씨도 알다시피 우리가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 이해 좀 해줘. 부탁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 에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가족이잖아. 당신이랑 나는 부부라고. 서아도 처제가 아니라 그냥 내 여동생이라 생각하고 있어. 언제든지 도움 필요하면 이야기해. 역시 당신밖에 없어. 고마워. 결혼 초반까지만 해도 이 행복이 평생 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이가 좋던 저희 부부 사이에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홀로 되신 어머니를 모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몸이 조금 불편하세요. 어려서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 후유증으로 다리를 저십니다. 그렇다고 장애 판정을 받으셨거나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에요. 아버지와 김포 외곽에 소소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셨는데 아무래도 혼자 적적하니 살림을 합쳤으면 하는 눈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아내도 신혼을 조금 보내고 저희 부모님과 같이 살겠다고 먼저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로 저희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이번 주말에 집에 있니? 나는 카페 일 보고 서진이는 집에 있을 건데 무슨 일 있어? 아니, 집에 혼자 있기도 적적하고 이참에 반찬도 좀 해다 줄까 하고. 어머니, 저 이번 주 주말에 친구들 만나러 가서 집에 없어요. 반찬 저번에 해다 주신 것도 많아서 저희 다 못 먹고 버렸어요. 조금만 해다 주세요.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니 그럼 너희들 시간 날 때 맞춰서 가야겠구나. 이번 주에는 광현이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이나 하고 들어오지 뭐. 너희들 얼굴 본 지도 오래됐고. 그래 엄마, 카페 와서 커피 한 잔해. 나랑 밥 먹자. 그리고 자기는 저번에 친구들 만났는데 이번 주에 또 만나? 나는 친구 없어. 나도 볼 일이 있는 거야. 왜 그렇게 나를 세워서 말해? 그냥 만나러 간다고 하면 될 일 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저도 계획에 차질이 생겨요. 친구들이랑 약속한 걸 취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음부턴 미리 연락 주세요. 당장 내일이 주말인데 이렇게 갑자기 연락 주시는 게 어딨어요? 자기야, 말을 왜 그렇게 해? 엄마가 온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먹을 거 해다 주시는데 그냥 고맙다고 하면 안 돼? 그만해라, 광현아. 내가 갑작스레 물어본 거긴 하잖니. 세아가 걱정 말고 친구들이랑 재밌는 시간 보내. 다음에 보면 되지 뭐.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저와 엄마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저야 카페 운영하면서 자리 잡느라 아침 일찍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고 주말도 없이 일해서 바쁘다지만 가끔 엄마랑 만나서 커피 한 잔도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제가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내는 결혼 후에 조금 달라진 태도를 보이곤 했답니다. 그러다 처제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왔는데 보호자가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형부, 바빠요? 처제 오랜만이야. 요즘 대학생활 하느라 바쁘지? 카페 마감 중이야. 무슨 일 있어? 아니, 다름이 아니라 언니는 연락이 안 돼서요. 저 지금 응급실인데 형부가 와주실 수 있어요? 보호자가 있어야 한대서. 뭐? 응급실? 어디 다쳤어? 아니, 저 배달 아르바이트 하는데 사고 나서. 크게는 아니고 그냥 골절이라는데 아무래도 핀 박아야 할 것 같아서요. 수술해야 하는데 간단한 거래요. 뭐? 수술까지 한다고? 언니한테 연락은 해본 거야? 근데 알바를 한다니. 대학 등록금 벌려고 알바하는 거죠 뭐. 작년 가을에 휴학하고 벌써 반년 지났는데 모르셨어요? 언니는 다 알고 있는데. 뭐? 언니는 그런 말 없던데? 지난달에 처제 등록금이랑 생활비 보태줘야 한다고 돈 받아갔거든. 돈이요? 저 돈 필요 없어요. 대학 휴학했는데 등록금이 왜 필요해요? 저 그리고 알바로 짭짤하게 벌어서 손 안 벌려도 되거든요. 뭐지? 뭐가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형부, 저 급한 건 아니고 보호자 확인만 하면 되는 거라서
정리하시는 대로 빨리 오세요. 알겠어. 지금 거의 다 끝났으니까 30분 안에 갈게. 아내의 말과는 다른 상황에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주말 동안 아내는 연락이 되질 않았고 친구들과 놀러 간다는 메시지 이외엔 오는 연락도 없었어요. 자기야, 무슨 전화를 이렇게나 많이 했어? 서아, 얘는 또 왜 이러고? 당신 도대체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전화기는 폼으로 들고 다녀? 왜 갑자기 신경질이야? 안 그래도 확인하는 대로 연락하는 건데. 무슨 일인데? 아니, 사람이 말이야. 적어도 기본적인 연락은 돼야지. 그리고 외박이 웬 말이야? 아, 거참. 나 서영이랑 술 마신다고 했잖아. 오랜만에 만난 거라 회포 좀 풀고 취해서 이제 일어난 거란 말이야. 미리 말했잖아. 친구 만난다고. 장난하니? 어제 처제 병원에서 연락 왔다고. 알바하다가 사고 나서 수술해야 하는데 당신 전화 안 받는다고 해서 내가 갔었어. 그래서? 수술했어? 많이 다친 거야? 참 빨리도 물어본다. 심한 건 아니고 핀 하나 박아야 해서 그거 수술했어. 내일 모레 퇴원할 거야. 다행이네. 그럼 해결된 건데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 성질을 내? 지금 뭐가 심각한지 모르는 거야? 당신 그리고 처제 등록금이랑 생활비 보탠다고 받아간 거 뭐 했어? 처제가 작년 가을에 휴학했다던데 뭐가 맞는 거야? 어? 아, 그거 내가 미리 받은 거지. 뭘 그런 걸 물어. 서아한테 쓸 돈이니까 걱정 말라고. 아니, 설마 다 써버린 건 아니지? 지금 나한테 거짓말 한 거야? 거짓말은 무슨. A씨 짜증나. 나 더 놀다 들어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뭐? A씨? 아니 지금 내가 이상한 거 물어본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저번에 엄마 일도 그렇고 당신 요즘 이상해. 내가 뭐가 이상한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아무튼 나 더 놀다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툭하면 친구들을 만난다며 잦은 외박에 잦은 외출을 일삼는 아내의 행동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처제에게 보태준다던 돈뿐만 아니라 제 카드로 뭘 하고 노는지 자꾸 내역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하는 생각에 그러려니 했지만 갈수록 도가 지나친 것 같아 화가 나더군요.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것부터 믿음이 가질 않았고 오랜 고민 끝에 아내의 뒷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며칠 뒤 연락 와서는 사진이며 동영상이며 잔뜩 주는데 기가 차더군요. 아내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놀러 간다며 외박을 했던 건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였더군요. 제게 생활비라고 받아갔던 크고 적은 돈들로 그 남자와 데이트를 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아내가 엄청난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이며 땅이며 재산 정리를 했는데 제법 많은 금액이더라고요. 아내는 그걸 노리는 듯 했습니다. 당신 이거 해명 좀 해줄래? 이거 뭐야? 당신 지금 내 뒷조사하고 다닌 거야? 이거 범죄인 거 몰라? 그래, 하도 수상쩍어서 내가 뒷조사 좀 했다. 당신이 툭하면 친구들 만난다 그러고 외박하고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고. 저번 주에 우리 엄마 생일이었던 건 알아? 그건 까먹을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유난이야? 내가 언제 집안일 나 몰라라 한다고 그래? 왜 이렇게 발끈해? 그냥 사실 여부 확인하는 거잖아. 저 사진들 설명 좀 해봐. 다른 거 데이트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모텔 사진은 뭐지? 아, 그게 당신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그 새끼랑 같이 있지? 그리고 처제 핑계대고 가져간 돈 저 새끼한테 썼더라? 지금까지 나 속이고 그랬던 거야? 아니야.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우리 엄마 이름으로 종신보험을 왜 들어놓는 거야? 왜 자기 멋대로 엄마 보험을 드는 거냐고. 이거 엄마는 알아? 아니, 모르지. A씨, 이왕 이렇게 된 거 배째라지. 그래, 내가 돈 좀 필요해서 그랬다. 어쩔 거야? 그리고 어머니 나중에 돌아가시면 당신도 급전 필요할 거 아냐. 미리 신경 써서 보험 들어두는 건데 그게 그렇게 못 믿었니? 미리 들어놓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언제 죽나 하고 고사 지내고 있겠지. 이번에 땅 보상 받으면서 생긴 돈 그거 말하니까 탐나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나랑 말장난 할 생각 말고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이제 와서? 어차피 당신 나한테 마음 없잖아. 이대로 이혼할 거 아니야?
너 진짜 막대 먹었구나. 너 원래 이런 여자였어? 몰라. 까짓 거 이혼해. 대신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단단히 각오해. 내가 왜? 바람피운 유책 배우자는 당신이거든. 조만간 이혼 서류 가져올 테니까 서류에 사인이나 제대로 해. 저는 결국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원만히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엄마에게 알려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걸었고 내연남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워낙 갖고 있던 증거가 명백했고 저는 당연히 승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상간남에게 보상금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내와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렸죠. 얼마 뒤 처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부, 잘 지내시죠? 처제. 잘 지내지? 아픈 데는 없고? 지난번에 수술한 곳은 괜찮아? 네. 얼마 전에 핀 뽑고 재활 다니고 있어요. 조금 뻐근하긴 한데 지낼만 하네요. 다행이네. 언제 한번 커피 마시러 와. 언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맘 내킬 때. 사실 언니랑 연락이 안 돼요. 형부랑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남자랑 어딜 갔는지. 그렇구나. 그래도 처제는 밥 잘 먹고 잘 지내야 해. 그렇죠. 제가 어디 가서 굶을 사람은 아니니까요. 오늘 형부한테 할 말 있어서 연락했어요. 뭔데? 형부,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그동안 저 위해서 많이 보태주신 거 알아요. 언니가 제 핑계대고 가져간 돈도 제법 있는 걸로 알고요. 처제, 그렇다고 이건 좀 아니지. 이거 처제가 어렵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받아? 아이 참, 그럴까봐 이렇게 연락드린 건데. 얼굴 보고 직접 전해주면 안 받을 거잖아요. 이미 계좌로 보내놨으니까 받아주세요. 그리고 언니 대신 사과할게요. 아니, 처제가 왜 이러는 건데? 그렇게 힘들게 벌어놓고 나한테 이걸 왜 줘? 이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덜 불편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받아주세요. 그럼 잘 지내시고요. 처제, 이혼하고 아내와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어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내연남과 어디론가 떠났다고 합니다. 때 아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저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저는 많은 고민 끝에 카페를 처제에게 물려주고 엄마와 함께 해남으로 귀촌하기로 했습니다. 처제가 여유가 되질 않다 보니 대학을 계속 다닐 수가 없다며 자퇴를 했더라고요.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이다 생각하고 처제에게 카페를 넘겨주었습니다. 엄마는 해남이 고향이셔서 차라리 여기서 마음 편히 남은 여생 살다 가고 싶다고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엄마를 도와 고구마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사업과 기질이 아직 남아있는지 온라인으로 고구마 판매도 시작했고요. 아들, 집에 오려면 멀었니? 옆집 박 할머니가 저녁 같이 먹자고 우리 초대하셨는데. 나 금방 들어가요. 여기 읍내에 씨앗도 좀 사고 사장님이 고구마 좀 달라고 하셔서 전해드리느라. 그리고 이건 말할까 하다가 하는 건데. 왜요? 뭔 일 있어요? 사실 요 며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계속 와서 안 받았거든. 보이스 피싱인지 그런 건 줄 알고. 근데요? 누군데요? 글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더라고. 진짜 보이스 피싱인 줄 알았는데 서진이 이야기를 하더구나. 서진이요? 그 사람이 왜요? 뭐 잘못해서 붙잡혔대요? 이리저리 돈 빌리고 다니다가 사기죄로 지명수배 당해서 얼마 전에 붙잡힌 모양이야. 그래서 신원 확인을 해야 하는데 사돈 처녀랑 연락이 안 닿았는지 나한테 연락을 했더라고. 아니, 그 새끼들도 할 짓 없나? 그걸 왜 엄마한테 연락을 한대요? 그건 나도 모르지. 근데 좀 심각한 상황인가 보더라. 돈 안 돌려주면 그대로 구치소에 가야 한다고 도와달라는 식으로 말을 했나 봐. 어쩐다니? 뭘 어째요? 지가 판 벌린 거 지가 해결해야지. 그리고 설마 우리 보고 돈 달라고 전화한 건가? 그럼 더더욱 안 되죠. 왜 도와줘야 하는데요? 그러게 말이다. 사람이 심보를 곱게 써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소식을 듣게 될 줄은 몰랐구나. 이제 엄마도 그만 신경 꺼요. 어차피 끝난 사람이잖아. 내가 처제 생각해서 좋게 지나가는 거지. 나한테 연락 왔어 봐. 아주 쌍욕을 날려줬지. 알겠다. 알겠어. 그만 이야기하마. 아무튼 바로 와야 해. 알겠어요. 금방 가요. 아내는 결국 내연남과 함께 사기를 치고 다니다가 지명수배까지 당했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처제한테 듣기로는 2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기치고 다닌 금액만 해도 5천만 원이 넘는다는데 처제는 그 빚 갚을 생각에 치가 떨린다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끝난 인연이라 별 의미를 담아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저나 엄마한테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와 함께 이곳 해남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